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판사의 머릿속에는 이재용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재용을 바보를 만들어서라도 이재용을 지키고 나머지 죄가를 박근혜한테 다 떠넘겨서라도 이재용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이 논리적인 거를 이게 망가뜨려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정확히 날카로운 걸 지적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문을 보면 마치 박근혜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못 잊은 척하고 수동적으로 이재용은 이행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이게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가 있고 그 죄를 일부 박근혜한테 더 씌운 것처럼 보여져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 얘기는. 이재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예를 들어서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합병이 성사됐을 때 그렇죠. 이재용이 얻을 그 십수조 원의 이익과 박근혜가 그 가져갈 뭐 몇천억 정도의 그 푼돈을 비교해 보면 가져가는 이익의 크기가 다른데 그걸 이재용이 모르는 상태에서 박근혜가 요구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정말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건데 왜 그러냐면 이재용하고 박근혜가 같이 이 감방에 있을 때 박근혜가 먼저 나오겠어요? 이재용이가 먼저 나오겠어요? 솔직히 한국사의 정서를 반영하는 이재용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죠. 박근혜가 사면 되죠. 전직 대통령 특별관 사면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죄를 박근혜한테 몰아놓고 얘는 어차피 사면 받을 거니까 이재용은 요즘 정서가 75% 이상 해야 돼요. 대기업들. SK도 75% 이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대기업 총수들이 빵간에 들어가면 75% 연장 채우게 만든다고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죄를 댈 수 있으면 박근혜한테 다 더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판결이 그러면 이재용의 판결을 감안해서 이재용의 판결문에 재질이 박근혜가 악질이라고 나왔으니 너는 무기징역 이렇게 때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재판에서 또 다르게 이걸 인용하지 않아 버린단 말이에요. 1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 박근혜한테 몰아서 이재용이 재판에서는 빠져나가고 박근혜 재판에서는 이재용이하고 무관하게 판결해버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면 지금 재판부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돈의 노예가 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판결이.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이제 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집에서 엑셀을 켜놓고 이걸 이제 한번 해봤어요. 엑셀로 분석을 해봤는데 5년이 최마지노선이에요. 이 재가권은 433억 중에 300몇 억이 현재 법원에서 인정된 거거든요. 유죄로. 그런데 이 돈 금액 가지고 아무리 잔머리를 쓰고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5년 이하로는 안 된다고. 이 형량, 그러니까 법원의 형량 기준안, 법률하고 기준안에 아무리 최고 낮게 다 적용을 했더니 5년 나온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5년인 거죠. 말은 굉장히 재질이 나쁘니 어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형량은 다르게 때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먼저 그 죄의 유죄를 인정하는 문장에서 그대로 해석한다면 여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17년 이상 더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 개그 프로에서는 이렇게 써먹을 수도 있어요. 반란수계를 잡아서 곤장 5째 채한다. 이런 식으로 써먹을 정도로 이 중간에 그 유죄를 그 인정하는 하나하나는 엄청나게 큰 그 죄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합치니까 5년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너무 사람 허탈하게 만드는 거죠. 이 상황을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봐요. 어떻게 다르게 보냐면 지금 뭐 각종 언론에서도 이야기는 참 안 꺼내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사법부 내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이에요. 이거를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민 정서도 봐야 되고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돈을 가진 자본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는 정치적인 재판이에요. 그런데 저는 1심 재판부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제가 1심 재판부에 빙의를 하면 자, 대법원장도 양승태 곧 물러나 새로 대법원장이 진보적인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대법원장으로 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15기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사표낼 것 같아. 자, 그럼 권력의 핵심은 지금 이제 다 떨어졌다. 판사 입장에서는 다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심 재판에서 이것을 내가 12년 구형한 거를 8년 구형을
실형을 내가 때리는 거는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1심 재판부의 재판관, 이 젊은 재판관 친구들은 그거를 8, 9년, 10년을 때리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안에 권력관계, 재판부 내에 판사들 집단 내에서의 권력관계, 변호사와의 사이에서의 권력관계, 기업과의 사이에서 권력관계, 그리고 현 정부와의 사이에서도 권력관계에서 보면 무죄를 때리거나 풀어주게 그렇게 가벼운 형을 내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최고형을 때리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 판결문하고 형량을 보면서. 그래서 1심 재판관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나머지는 2심에서 알아서 해. 나 졸라 쫄았어.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이런 거예요. 나는 그러면? 판단 못하겠어. 그러니까 2심에서 해. 왜? 둘 다 항소할 거니까. 예. 그럼 2심에서 판단해. 그리고 2심에서 공을 던져요.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2심으로 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2심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2심 판결에는요, 항소한 당사자에 대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원칙이 있어요. 좀 풀어주세요. 말이 어렵다. 그러니까 풀어드릴게요. 예. 자, 5년 형을 받았잖아요. 예. 이재용이. 근데 검사가 항소를 하고 예. 변호사가 안 했어요. 예. 그러면 재판부는요, 5년 이하로 변경을 못 해요. 당사자, 검사가 항소한 당사자잖아요. 이재용이 항소한 게 아니고 검사가 항소를 하면 5년 이하의 형을 못 내려요. 재판부가 5년 이상의 형을 내야 돼요. 5년 포함해서. 자, 검사가 항소를 안 하고 변호사가 항소를 했어요. 그러면 무조건 5년 이하의 형을 내려야 돼요. 항소심에서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 왜 생겼냐 하면, 그래야 항소를 하는 사람이 내가 항소했다가 피의자예요. 범죄인이에요. 1심 재판부에서 사형 나왔는데, 아니야, 무기징역 나왔는데 내가 항소했다가 사형받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항소할 때 그런 원칙을 세워놨어요. 그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그렇죠. 당사자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원칙이 있어요. 항소심에. 원칙 자체는 아름답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실제로 그게요. 저도 이제 14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심에서 2심에서 안도감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2심이 1심보다 높게 나오진 않을 거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안도감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에서 그러니까 다 제가 하라는. 그게 포인트예요. 예. 지금 그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신비님이 2심 올라가면 무조건 깎인다라는 거는요. 대부분의 일반 자범들은 그리고 일반 정치범 아니 많이 자범 맞아요. 울면 진짜 깎아줘. 아니 그러니까 자범들은요, 누가 항소하냐 하면 죄인 피의자가 항소를 해요. 검찰이 항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은 안 해요. 피의자가 항소를 하니까 징역 2년 받은 게 1년, 집행유예 1년 이렇게 깎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님이 시위하다가 일반교통죄로 다 들어갔는데 1심에서 무죄를 내렸어. 검찰이 항소를 해. 나 억울해. 그러면 이거 제대로 판단해줘. 그러면은 무죄보다 더 높은 형이 나와요. 당연히.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자, 그런데 이번 이재용 건은 이 판사가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어차피 이재용 변호사, 특검 다 항소할 거 아니야. 2심에서 해. 싸워. 난 모르겠어. 이렇게 자빠진 거야. 그러면 어차피 둘 다 항소하거든요. 오늘 그 변호인단하고 특검에서 둘 다 똑같이 항소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재밌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2심 재판부가 판단을 할 때 이놈의 죄를 5년 이하로도 내려줄 수도 있고요. 이 죄를 12년을 때릴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2심의 상황이. 그런데 2심의 상황이 그때는 정말 정치적인 어떤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과 정치적인 이슈와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지지율과 이런 모든 것이 영향을 끼치겠죠. 몇 달 뒤에.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에서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또 상고를 해요. 둘 다. 특검하고 변호인단하고. 그럼 대법원 올라가요. 그럼 대법원 올라가면 양승태가 나가고 난 새로 들어온 대법원장이 그걸 진두지휘를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재용이는 정말 이번에는 시간 끌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박근혜를 포함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아마도 특검이 구형한 거에 조금 더 가까워질 거다. 1심보다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명종 씨가 너무 나이브해? 거예요. 순진한 거예요.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씨발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지금 답답해 죽겠는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재용이 일반 자범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일반 검사가 기소한 게 아니에요. 국민이 수백만 명이 나와서 탄핵했고
그 탄핵에 의해서 특검이 만들어졌고 그 특검은 국민의 명령을 받아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근데 재판부가 아까 정치적 얘기라고 했는데요. 법이 위입니까? 정치가 위입니까? 법이 위죠. 정치가 위입니다. 아니 원래 논리적으로는 정치는 법이 위예요. 정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관장하는 게 정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면 얘기 봅시다. 그러면 이재용과 박근혜와 국민와의 관계는 이중적 지위가 있어요. 정치적 관계가 있고 법률적 관계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법률적 관계와 정치적 관계가 이해 상충될 때는 정치적 관계가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판사는 들면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니 사회가 그래요. 예를 아니, 들면 사회는 제가 그런데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판사는 그렇게 아니요, 생각 안 한다. 판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드려볼게요. 노사가 협의를 하면요, 이 법이 잘못됐으면 노사 협의로 법을 개정해요. 이건 정치적 행위예요.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에서 법률안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개정한다는 겁니다. 국회 입법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적 정서에 의거 법을 개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판사는 정확하게 이 보세요. 뇌물죄, 특가중 횡령죄, 재산 도피죄, 해외 도피죄, 그다음에 범죄 수익 은닉죄, 그다음에 국회 위증죄까지 전부 유죄를 판결을 했는데 네. 그 문장이 굉장히 엄중하고 그렇죠. 굉장히 정치적이었고 국민적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판결만 그렇지 않았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판결을 어떻게 내리는 거냐면 이 판결은 그동안에 삼성한테 얼마만큼 장학금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 판사들이 지금 이 대표 재판부가 고등 법원의 부장판사 출신이었다면 정관예우도 있었을 거다. 저는 분명히 고소당하도 말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지금. 정관예우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사회적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 그리고 430억 중에 300억이 넘게 유죄로 인정됐어. 아까 제가 말했던 5가지의 모든 범죄가 유죄로 판결이 됐어. 만약에 제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요, 종신형이에요. 네. 바로 종신형이죠. 저 같아도 종신형 네. 때려요. 이게 미국에서, 일본에서, 유럽에서 발생됐으면요, 네. 가명 없는 종신형. 네, 종신형이에요. 가명 없는 종신형. 종신형. 네. 이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판사의 머릿속에는 이재용을 지켜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재용을 바보를 만들어서라도 이재용을 지키고 나머지 죄가를 박근혜한테 다 떠넘겨서라도 이재용을 살려야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이 논리적인 거를 이게 망가뜨려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정확히 날카로운 그런 것 걸 같아요. 지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판결문을 보면 마치 박근혜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못 잊은 척하고 수동적으로 이재용은 이행했다. 그리고 그 권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재용의 입장에서는 이게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가 있고 그 죄를 일부 박근혜한테 더 씌운 것처럼 보여져요. 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제 얘기는. 이재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예를 들어서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합병이 성사됐을 때 그렇죠. 이재용이 얻을 그 십수조 원의 이익과 박근혜가 그 가져갈 뭐 몇천억 정도의 그 푼돈을 비교해 보면 가져가는 이익의 크기가 다른데 그걸 이재용이 모르는 상태에서 박근혜가 요구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줬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정말 국민들 바보로 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건데 왜 그러냐면 이재용하고 박근혜가 같이 이 감방에 있을 때 박근혜가 먼저 나오겠어요? 이재용이가 먼저 나오겠어요? 솔직히 한국사의 정서를 반영하는. 이재용이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아니죠. 박근혜가 사면 되죠. 전직 대통령 특별관 사면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죄를 박근혜한테 몰아놓고 얘는 어차피 사면 받을 거니까. 이재용은 요즘 정서가 75% 이상 해야 돼요. 대기업들. SK도 75% 이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서 대기업 총수들이 빵간에 들어가면 75% 연장 채우게 만든다고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니까 죄를 댈 수 있으면 박근혜한테 다 더 씌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판결이 그러면 이재용의 판결을 감안해서 이재용의 판결문에 재질이 박근혜가 악질이라고 나왔으니 너는 무기징역 이렇게 때릴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재판에서 또 다르게 이걸 인용하지 않아 버린단 말이에요. 1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 대법원장이 진보적인 법률 전문가인 판사가 대법원장으로 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던 15기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다 사표낼 것 같아. 자, 그럼 권력의 핵심은 지금 이제 다 떨어졌다. 판사 입장에서는 다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심 재판에서 이것을 내가
12년 구형한 거를 8년 구형을 실형을 내가 때리는 거는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1심 재판부의 재판관, 이 젊은 재판관 친구들은 그거를 8, 9년, 10년을 때리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안에 권력관계, 재판부 내에 판사들 집단 내에서의 권력관계, 변호사와의 사이에서의 권력관계, 기업과의 사이에서 권력관계, 그리고 현 정부와의 사이에서도 권력관계에서 보면 무죄를 때리거나 풀어주게 그렇게 가벼운 형을 내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최고형을 때리기도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 판결문하고 형량을 보면서. 그래서 1심 재판관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문장에서 네. 그대로 해석한 다음에 여기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17년 이상 더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 개그 프로에서는 이렇게 써먹을 수도 네. 있어요. 반란수계를 잡아서 곤장 5째 채한다. 이런 식으로 써먹을 정도로 이 중간에 그 유죄를 그 인정하는 하나하나는 엄청나게 큰 그 죄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합치니까 5년이라는 거야. 그게 진짜 너무 사람 허탈하게 만드는 거죠. 이 상황을 저는 약간 좀 다르게 봐요. 어떻게 다르게 보냐면, 지금 뭐 각종 언론에서도 이야기는 참 안 꺼내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사법부내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일반 재판이 아니라 정치적인 재판이에요. 이걸 아주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국민 정서도 봐야 되고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고 돈을 가진 자본의 눈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눈치를 봐야 되는 정치적인 재판이에요. 그런데 저는 1심 재판부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봅니다. 제가 1심 재판부에 빙의를 하면, 자, 대법원장도 양승태 곧 물러나. 1심에서 박근혜한테 몰아서 이재용이 재판에서는 빠져나가고, 박근혜 재판에서는 이재용이하고 무관하게 판결해버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다면, 지금 재판부가, 우리나라 사법부가 돈의 노예가 됐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판결이.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이제 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오는데요. 저도 이제 집에서 엑셀을 켜놓고 이거는 이제 한번 해봤어요. 네. 엑셀로 분석을 해봤는데 5년이 최마지노선이에요. 이 재가권은 433억 중에 300몇 억이 현재 법원에서 인정된 거거든요. 예. 유죄로. 예. 그런데 이 돈 금액 가지고 아무리 잔머리를 쓰고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5년 이하로는 안 된다고. 예. 이 예. 형량, 그러니까 법원의 형량 기준안, 예. 법률하고 기준안에 아무리 최고 낮게 다 예. 적용을 했더니 5년 나온 그렇죠. 거예요. 예. 이해가시죠? 예, 그게 5년인 거죠. 예, 말은 예. 굉장히 재질이 나쁘니 어쩐 이렇게 예, 썼어요. 예, 예. 그리고 형량은 다르게 때려버린 예. 거예요. 만약에 먼저 그 죄의 유죄를 인정하는